합시다. 여기 보면 은행들 4분기에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기조라고 하는데, 가계대출이라는 것들은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죠. 실제 이 내용은 뭐냐면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해주는 것을 좀 막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부가 은행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은행도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대출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야. 은행이 이걸 얘기하기 전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는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죠. 돈이 흘러다녀. 여러 가지 돈이 흘러다니는데, 거기에는 지폐, 화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찍은 그런 화폐 지폐들이 있을 거고, 또는 예금한 돈들도 있겠지. 그렇죠? 그 예금한 돈이 2년 내에 찾을 수 있는 돈도 있고, 더 장기적으로 투자한 돈도 있어. 이 그래프는 뭐냐면, 2년 내에 찾을 수 있는, 2년 정도 미만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돈까지의 그런 그래프의 양의 그래프야. 돈의 양의 그래프. 이걸 M2라고 해요. M2라는 의미를 몰라도 돼. 아, 그냥 시중에 퍼져 있는 돈의 양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돼. 보면 실질적으로 1960년도에서 1985년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죠. 근데 언제냐면 1990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양이 증가하게 돼.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10년에 7배에서 8배 정도 양이 증가해요. 뭐의 양이? 돈의 양이 증가한단 말이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돈의 양이. 이렇게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1990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라고요? 많을 때는 7배, 8배, 10년에 7배, 8배고, 적을 때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에 몇 배? 2배 정도씩 들어가는 거야. 뭐의 양이? 돈의 양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10년에 몇 배? 2배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년에 2배 정도 돈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10년에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10년에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10년 후에 그대로 그 1억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은행에 들어가서 이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억이 10년 후에는 그대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5천만 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더라. 왜? 돈은 10년에 2배 정도씩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양이. 그럼 돈의 양이 늘어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걸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돈의 양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죠. 화폐도 지폐도 찍어내고, 아니면 동전도 찍어내고, 이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본원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찍어낼 때 그냥 막 찍어내느냐? 대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지폐 또는 화폐를 찍어낼 때는 뭐를 근거로 찍어내냐면, 국채가 뭐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걸 국채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1년 기간이다. 1년물 채권이라, 1년물 국채라고 그러고, 5년 동안의 기간이다. 그럼 5년물 채권이라고 그러죠. 5년물 국채. 이걸 발행하고, 돈을 발행해요. 이거를, 국채를 맡기고 돈을 발행한단 말이야. 국채를 맡기고 돈을 발행해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요. 그럼 돈의 양이 늘죠. 두 번째 방법 뭐냐면, 은행에 가서, 집을 살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경우 있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럼 은행은 무슨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까? 은행은 무슨 돈을? 예금한 거? 사람들이 예금한 거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은행에서도 뭐를 발행한다 그랬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 그랬잖아. 은행이 빌려오는 돈. 그쵸?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뭐라 그래요? 금융채. 금융채를 내서 돈을 빌려올 수 있고, 예금을 받아서 돈을 확보할 수도 있어.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돈만큼만 대출해줄까? 예금한 돈하고 빌려온 돈만큼만 대출해줄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줘. 훨씬 더 많은. 7배, 8배, 9배까지 대출해준단 말이야. 훨씬 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니까, 결국은 대출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없는 돈이 늘어나는 거야. 만약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만 빌려준다면 돈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근데 은행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9억까지 빌려준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난 돈이네. 그쵸? 은행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7배, 8배, 9배 이 정도까지 빌려줄 수가 있는 게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요? 돈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돈이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주든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주든 간에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는 건 결국 그거 뭐라고요? 화폐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 화폐 양이. 마지막.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할 곳이 많네 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 나라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지. 대부분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무엇과 바꿔요? 돈과 바꾸잖아. 돈과 바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찍어낸 돈들은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돌고 있었지. 근데 외국 돈이 들어왔어. 외국 돈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외국 돈에 상응하는 무엇을 찍어내야 돼? 우리나라 돈을 찍어서 외국인에게 줘야지. 그리고 달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왜? 이 외국인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 외국인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달러를 주고 그 사람이 줬던 한국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돈이야. 외국 돈이야. 우리나라 돈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 돈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투자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고 달러를 우리가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외국으로 다시 나갈 때는 어떻게 해? 그들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돈에 상응하는 만큼, 그들의 돈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줘야 된다. 그만큼이 어떻게 돼?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방법,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외환은행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온 어떤 것들, 외국 돈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기 위한 돈들을 찍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폐는 세 개의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더라. 얼마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10년에 2배 정도 늘어나. 10년에 2배 정도.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엇의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손해를 보게 돼. 가만히 있어도 손해잖아. 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바꿔둔다? 돈을? 물건으로 바꿔둬요? 책상 사둬요? 무엇으로 바꿔둔다 그랬어요? 자산.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 재산이라고 그러잖아.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집. 부동산. 부동산. 또 뭐 있더라? 주식. 맞아. 그 다음. 부동산, 주식. 채권. 채권.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자산을 꼭 기억을 해둬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바꿔둔다. 거기에 뭐 다른 것들 뭐가 있겠어요? 금도 있을 거고 은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그림, 명화 이런 것들도 돈 대신 바꿔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사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자산들로 바꿔둬서 무엇을 막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꿔두는 거야. 무엇으로? 자산으로. 대표적인 자산 뭐를 기억해두면 된다 그랬어? 세 가지. 주식, 채권, 부동산을 기억해둔다. 주식, 채권 이쪽으로 옆으로 와서 주식, 채권 꼭 기억해두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돈의 가치는 10년에 몇 배? 2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예전에 7, 8배 늘어난 적도 있지만 보통 10년에 2배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사둔다고요? 자산을 사둔다고 그래. 대표적인 자산 뭐가 있어요? 채권, 주식. 그런 것들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이 늘어나는구나. 돈이 늘어나는 방법들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둬요. 돈은 멈추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는 양이 조금 감소하거나 늘어나는 속도가 감소할 뿐이지 돈의 양은 줄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해서 는다. 왜 늘어날까? 돈의 양이. 돈의 양이 왜 늘어나야 될까?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었어. 그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 왜? 기계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아니면 여러분 장사할 그런 건물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그냥 누가 줘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있으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새로 사업하는 사람 돈이 없잖아. 그럼 그 돈을 누가 줘? 누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 뭐 국가로부터 빌리거든 은행으로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뭔가 자본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물건을 만들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 거기에서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뭐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자본을 제공해 주는 방법들이 이렇게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조금은 슬프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보통 버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러면 돈이 일정하다,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모든 돈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로 다 들어갈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쪽으로 다 들어가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의식주는 생활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것들도 못 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돈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야. 물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건에 맞게끔 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든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이든 돈을 전혀 못 버는 사람이든 이 모두에게 돈이 흘러가려면 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돈은 10년에 한 2배 정도 늘고 돈은 늘어나는 구조다. 돈은 줄지 않는다.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산과 바꿔준다. 요 개념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면 돼요.